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같죠. 두 번째, 알선수재죄. 이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이면 성립됩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도 청탁도 대가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선물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오늘은 팩트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이자 궤변이라고 규정했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조국 혁신당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대통령 부부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4개월간 수사했습니다. 그 4개월 한번 지켜보죠. 먼저 지난해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5월부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리고 7월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합니다. 이때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8월 이달에 고발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넉 달이나 수사해서 이 정도 결론이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넉 달이나 수사한 끝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한민수 오신환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일전에 제가 우리 오대영 라이브에 나와서 그때 황제 출장 조사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텐데 그 결론에 따라서는 아주 엄청난 후폭풍이 일을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저는 그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예. 좀 전에 앵커가 소개한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고발장 접수됐는데 총선에 영향 준다고 수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야당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까?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야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왔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못하고 이미 우리가 예견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황제 출장 수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뭐 곧 바뀌겠지요.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 김건희 여사의 김자가 나오는 순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식의 나오자마자 본인의 그 참모들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친윤 검사를 넘어서서 찐윤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종결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담당했던 권익위의 김모 국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하나 지키자고 고위공무원도 목숨을 잃고 이런 모든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그리고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공무원이 최고 높은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없고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이른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검찰은 뭐 이렇게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를 앞에 두고 그런 검사들이 가가지고 핸드폰을 맡겨놓고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 과연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을 텐데 그냥 없는 일처럼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 명품백 사건은 뭐 아무리 장황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 본들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인터넷 언론 매체와 짜고서 몰래 카메라를 들고 함정 취재를 한 것이죠. 그게 팩트고요. 뭐 전달돼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 또한 팩트입니다. 뭐 그 팩트가 뭐 달라질 것은 없고 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법리 해석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처벌 가능한 것인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닥 그게 뭐 큰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검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목사가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위장 취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지금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민묘지 안장과 또 국정자문위원 부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또 실현도 되지 않았다라는 팩트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트 중심의 내용들을 통해서 법리 해석해서 저는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어떤 그 과정에서라도 그것이 함정 취재였다손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영상을 통해서 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뭐 법적으로는 그것이 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는 치지만 어쨌든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일단 받은 건 사실 아니냐 명품백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절성과는 또 법리적인 해석과는 또 법리적인 결정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사안들이 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하고 또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자, 검찰의 이제 법리 해석을 보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다. 명품백 수수가요. 그리고 청탁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법리 해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보엽 의원 오늘 논평 내신 거 보면은 법기술을 동원한 검찰의 이제 부적절한 결론이라고 보신 건데 예. 어떤 측면에서 법기술입니까?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거죠.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온갖 법기술을 다 동원을 한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접견을 위해서 혹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씁니까? 그냥 김건희 씨랑 마주 앉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씁니까? 힘센 사람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한테는 뭔가를 건네고 나서 부탁을 하려는 거죠. 그 부탁이 바로 청탁인 겁니다. 예.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받지도 말고 금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직자는 그걸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둘 다 그 법을 따르지 않은 거죠. 김건희 씨는 받았고 윤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건을 윤석열, 김건희의 자리에 문재인, 김정숙을 끼워 넣어도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 똑같은 결론을 냈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전성경 의원님. 네. 지금 최 목사는 직접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청탁을 했다는 사람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도 어쨌든 조사는 했으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존중하고 싶은데 검찰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맞나 싶고 다만 검찰은 무혐의로 발표를 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는 유죄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검찰의 판단과 넘어서서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미 유죄로 보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과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그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뇌물 시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보고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분들이 얼마나 받으실지 좀 걱정이고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배우자 처벌 조항을 담은 김건희 방지법을 6월 달에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하나 좀 더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직계 좀비속까지 다 담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제안을 싶으신가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그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직권으로 그 수심위를 소집할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 제안을 받은 조국 혁신당 표정은 좀 부담스러운 표정인데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예. 이미 지금 검찰이 한 짓 중에 뭐가 있냐면요. 조국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 중에 그 최근에 결혼한 조민 씨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조국을 보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고 예. 그거를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 딸은 아예 언급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 늡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도 강조했고요. 팩트도 강조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자,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 다만 팩트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다 감안한 것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어떤 발언의 맥락이라고 보세요? 이게 좀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을 지금 뭐 다 우리가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잘 수사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지금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당장 내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네.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들이 지금 다 그 기준에 맞게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법원도 판단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검찰도 지금 무혐의 판단한 것이 만약에 맞다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 한쪽의 일방적 주장,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법적 판단 자체를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권 분립과 헌법 질서 자체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피의자 신분으로서 최재형 목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한다고 했으니 그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 또한 또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네. 민주당은 결국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잣대가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김정수 여사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법인카드 썼다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혀가면서 모욕당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또 그 앞서서는 또 고가의 화장품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무혐의가 나고 그러면 본인의 정말 목숨까지 던진 권익위의 김모 국장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법을 어차피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뭔가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을 갖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용인의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이 됐던 보수 정권이 됐던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 선상에 있었어요. 전 넘어선 것 같아요. 최근에 일련의 인사들,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볼 때 용인이 안 되는 인사들, 거부권 행사. 예.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어느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 가족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 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특검법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들어갔었는데 명품백 수수 의혹이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의혹들도 포함이 될 건데 이게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 명품백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이제 검찰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청사 이걸 계속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공매를 붙여서 입찰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그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게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검찰 결론이 바람직한가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압수를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보관하던 거를 행정관이 임의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범죄 물품이 아니면 검찰은 원래 압수한 사람, 압수한 쪽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행정관에게 줘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겠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최 목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둘이 만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매에서 국고로 귀속시킬 명분이 없을걸요. 김건희 씨가 그거 팔고 유기견 협회 이런 데 기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 추후 대통령 가족들에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긴 그렇고요. 미리 만들죠 뭐. 윤석열, 김건희 기록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념물로 안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 디올백을 얻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민심을 잃은 것을 비교해 보면 300만 원은 그리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안이 지금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저희도 다뤄봤는데 조만간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이유도 설명을 할 텐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